예, 동북공정 백서에 관한 문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중국 백과사전에 보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 길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학자들도 또는 외교부에서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 않고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자세하게 제 것을 체크하세요. 서길수 교수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북을 치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눈을 똑 뜨고 정말 뭔가 내가 잘못했다면 저는 역적입니다. 우리 역사 우리 거 아니고 이쪽에 되었다고 그쪽 선전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세히 보시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문은 독립한다고 해서 세운 건데 어디서 독립한 것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독립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걸로 아는 사람이. 제가 여러 사람하고 얘기해 봤는데 88, 90% 그렇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독립은 어디서 독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게 일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역사 지식이 제로입니다. 예. 근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1897년 10월에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연호를 광무라고 쓰고 천자만 지낼 수 있는 천재를 지내면서 원구단을 세우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11월 20일 독립협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를 강제해먹은 것은 1910년이에요. 외교권을 뺏은 것도 1905년이에요. 그런데 1997년 세운 게 어떻게 일제에서 해방된 것이 독립문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모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여기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소위 현주소다 이거예요. 대통령도 여기 가서 이 앞에서 3일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 독립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자, 그 옆에 바로 여기 이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은문 주춧돌 기초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 자리에는 1407년에 모하루를 세우고 중화민국을 사모한다고 해서 모하루예요. 1943년에 모화관 그리고 그 앞에 홍살문을 세웠어요. 1536년에 영조문 황제의 조칙을 맞이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1539년에 황제의 은혜를 맞이한다고 그래서 영은문. 그래서 1896년에 이 모화관에다가 독립관을 세우고 이 영은문이 있는 데다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조선이 뭐 당당한 나라였고 막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이거는 알고 계시죠. 남한선상에서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우리나라 왕이 무릎을 꿇고 헌 뒤로 우리는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것에 독립했다고 해서 세운 게 이 독립인데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대륙에 청나라가 자기 시조라고 소위 그 같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역사를 뺏기고 있고 이게 다시 그 입구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상황을 봤어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이걸 갖다 독립문이니 독립관이 세워놓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기를 가서 봤더니 이게 독립관입니다. 독립관에 보면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립협회를 세우면서 독립관이라고 개칭하고 애국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주 민권, 자강사상을 고취시키는 독립운동의 기지로 사용하였다. 이때 독립운동은 일본이 아니에요. 아직 일본이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요? 청나라의 그 압박, 이에 대해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순국선열 영주가 3천여 명의 위패가 봉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청나라, 지금 같으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자리예요. 여기서. 근데 그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독립가이지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순국선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선열들이니까 우리가 소위 청나라한테 잡혀가서 순국했던 분 이런 것도 기려야 돼요. 예. 근데 밑에 보세요. 거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순국선열이란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국권 탄압을 전후로 해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항일 투쟁한 사람만 순국선열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지하에 가면요. 순국선열 유족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독립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여기 가서 다 봉헌하고 당연히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었던 분들을 우리가 기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옆에다가 또 하나 지어야 돼요. 서대문 혁명서 옆에다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독립한 거고 청나라에서 우리가 소위 반식민지였어요. 거기서 독립한 것은 여기서 그려야 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청나라나 명나라한테 조공이나 바치고 이런 그런 역사를 되풀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대로 써야 돼요. 근데 이 우리 역사의식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그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하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게 사대주의로 변했어요. 일본 침략만 붙들고 애국하는 현장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칙사 대접한단 말 들으죠. 그 칙사가 뭐냐? 청나라, 명나라의 사신들이에요. 오직에서는 칙사 대접. 그 사람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의주에 오자마자 칙사 대접을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뇌물을 해야지 와요. 다음 도시까지 또 뇌물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뇌물을 주고 조선 사신을 와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식사 한번 왔다 가면 우리 조선 경제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사 대접, 이러한 그 수모를 또 당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도 까맣게 잊고 이게 무슨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3천 역사를 훔쳐간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일어난 상황을 보기로 합니다. 대부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교환을 짤 때 30분 전후로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러는데 여기 좀 시간 관계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또 따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일본이 이순신 장군을 일본 장군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일본 장군 이순신 이렇게 했다면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예. 만일 일본이 조선은 대일본의 지방 정권이다. 대일본, 중앙 대일본이 있고 요건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가 또는 35년 동안의 지배에 대해서 제가 못 모르고 저도 34년 11개월 알고 있었는데 36년이라고 제가 나갔던 모양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당장 지적했었어요. 여러분 독자 중에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옛날 그게 있어가지고 고칠라게도 어떤 때는 고구리를 고구리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실수하더라도. 예. 자,
대일본국 통일전쟁이다. 이것은 국내 전쟁이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에 일본 아베가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일부다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면 아마 전투태세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부여의 동명왕, 그 다음에 추모, 광개토 태왕, 대조영은 모두 친화의 지방정권 대리통치자들이라고요. 자, 지금 내가 보여드립니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을진문덕이나 영계소문 모두 당나라 지방정권의 장군들이에요. 지방정권들이 난리를 해서 진압한 거예요. 국내전쟁이에요. 처음에요, 제가 지방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 친화의 지방정권이다. 말도 안 돼서. 그러면 니들이 당태종에 와서 깨지고 수양제에 와서 깨지고 이건 국가 간의 국제전이었잖아. 너 얘기해봐.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니들 지방정권이야? 나는 또 당당하게 얘기했죠. 딱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우리 당나라의 지방에서 난리를 일으켜서 가서 진압은 국내전쟁이야.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학자들 간에는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국민들은 모를까요? 학문만 하고 있지 그 학문이 국민들한테 전달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유튜브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유튜브 강의를 했더니 학자들은 30년이 가도 저한테 하나도 반박도 안 하고 쓰지도 않는데 국민들은 엄청난 반응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강의를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안시성 싸움, 살수 싸움, 이건 전부 지방 반란국을 진압한 국내전쟁, 통일전쟁. 통일이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통일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고구리, 부여, 발해를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30년 됐어요. 30년. 40년 사실상. 그리고 동북공정만 해도 20년이에요. 만 20년이 지났어요. 바로 2월 28일과 3월 1일 바로 만 20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신도 못 차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세금으로서 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전에서 행사 하나라도 합니까? 동북공정 백서라도 냅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내가 동북공정 백서를 냈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아요. 매우 화가 나요. 그리고 정말 참담해요. 왜 제 개인이 동북공정 백서를 개인 돈 들여서 내고 있습니까? 그 지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왜 그러는지를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뒷얘기까지 다 썼습니다. 외교부와 고구려 연구재단이 서로 밥그릇 싸움한 거, 고대사와 근대사가 밥그릇 싸움한 거 다 썼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진핑이가 드디어 코리아는 사실상 중국, 일본, 이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다른 건 나는 모르는데. 근데 이것은 빈소리도 아니고 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는요, 삼국시대가 있는지도 몰라요. 코리아가 조선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코리아가, 그때 노스 코리아가 문제가 많았을 때니까 막 뻥뻥 쏠 때니까. 근데 아니야, not 노스 코리아. 그 문제가 아니고 코리아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you are talking about the thousand of year. 1000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그리고 and many wars. 거기서 자기 전쟁했던 거 하면서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딱 했는데 요걸 listening 10 minutes. 10분 딱 듣고 나니까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10분 딱 들고 나서 딱 결론이 뭐냐. I realized that it is not so easy. 장난 아니야. 그러면 시진핑이가 절대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마음먹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돼서 백과사전이 교과서 다 바꾸고 나서 발표해서 외교가에서 G2에서 국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1917년 4월 20일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한테 누가 물었어요.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발언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화가 나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문제하세요? 한국은 몹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내가 했으면 그만이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지 한국은 그 다음에 걱정을 안 해버려. 이게 지금 우리 현상입니다. 예.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그때 보도자료를, 제가 그것 때문에 고구려 연구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절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불교책 5권 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것 보고, 야, 큰일 났다 해서 빨리 바이두에 들어가서 쫙 체크를 해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요, 나는. 아, 이거 끝나버렸구나. 이처럼 우리는 왜 일본에게는 경기를 일으키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는가. 그래서 그 이유는 한국에서 아직 동북공정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훔쳐간 역사를 국사로 만드는 단계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우리 국민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거기까지 다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가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역사 침탈 결과의 최대 홍보기지인 바이두 백과, 백도 백과. 어마어마한 중국의 3대 I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 포털은 한어권, 우리나라에서만 중국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본하고 다 한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1억 4천, 해외에서 전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아까 안철수 후보도 들어갔죠? 저도 매일 들어가서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예, 목적이 다르지만, 예, 그만큼 대단한 것이 바이두 백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바이두는 바이두 백과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합니다. 근데 이 바이두 백과는 위키 백과는 달리 사용자만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키 백과는 2005년 중국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국 사람은 못 봅니다. 뭐 봐라? 바이두 백과를. 무조건 바이두 백과를 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2천만 개 문항 이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백과는 검열된 결과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두 백과는 중국 공산당에서 항상 검열하고 아까 말했지 한복 내려! 그럼 백과사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복은 조선족 복식으로 싹 바꿔놓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또 달라졌어요. 예. 거기 한복은 우리 중국의 문화재다. 이거 싹 또 위에 지우고 거기다 한복은 우아한 것이고 또 완전히 여기는 선전기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기본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와 달라서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모든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당군이 우리 선조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예. 우리 책에도 당군이 나옵니다. 당군조선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바이두백과 당군조선을 쳤습니다, 제가. 그 당군조선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한어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래 한글에다 당군조선 한문으로 쳐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면 쫙 됩니다. 예. 참고로. 그럼 당장 바이두 들어가서 보면 돼요. 자, 이거 지금 화면 캡처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고리 이후, 왕건 고리입니다. 사가들은 당군 고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품어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군 고사는 순전히 신화전설이고
믿을 만한 역사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정사에 써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옛 이야기 자체가 터무니없고 조금도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 당군제, 그러면 15억이 당군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억이. 아마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찾아갖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중국 것을 뺏겨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예.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이 단군이란 말이 우리나라 현재 남아있는 소의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개인이 지은 것으로 전해들은 부차적인 이야기를 기재한 것으로 사료에 의한 것이 없다. 끝나는 거예요. 더 뼈아픈 게 있어요. 조선왕조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당군 이야기는 허망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았다. 니들이. 그 사람들 그냥 누구 하나, 우리 어떤 학자가 하나 주장한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논문 있고 책 나오고, 프로젝트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것이 공산당에 의해서 발표되는 것입니다. 예. 당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군 조선은 없습니다. 그 고조선이라는 건 뭐냐? 한무제가 사군을 설치하기 이전에 고대 오늘날 조선 반도의 북부에 있던 조기 국가를 이끌어가는 말로 주로 중국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 두 나라를 앞뒤로 이어진 제후국, 번속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입고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당군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번속국이고 제후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해주면 또 괜찮아. 이것만 해주면 괜찮아. 주의할 것은 문화는 물론 혈연의 속성 같은 모든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속하지 않고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이다. 조선과 한국 쪽에서는 후세에 날조한 전설에 나오는 당군조선이 고조선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소 유튜브에서 가서 들어보면 환인 그다음에 당군 해가지고 몇십만 조회갖고 굉장히 대단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렬에 단 10%라도 이걸 까부수는데 좀 쓰세요. 중국이 쓰면요. 하버드나 이런 데서 이거 받았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SAT에서 수능에서 이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지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요. 솔직히 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제야다, 무슨 제도권이다 이거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저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학자도 못해요. 그러면 제야에서 제도권을 다 없어져 버려라. 그럼 없어지면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도권에서 그럼 제야에서는 너무 황당한 것만 해. 그러면 자기들은 이걸 갖다 이길 수 있는 논리 개발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옮겼습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네 골목대장 싸우고만 있어서 영원히 썩어가고 있는지도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학문 세계와 전체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조선 상대 제왕인 상왕제신의 숙부인 기자를 거느리고 조선 반대로 가서 은나라 역사에서는 기자조선 또는 은씨 기자왕조라고 부른다. 대동강 유역인 지금의 평양 일대의 서울을 두었다고 한다. 지금 평양 문제 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강의했는데 제가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지금 대동강이라고 했더니 누가 언급을 했어요. 교수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당군조선일 때 평양하고 고구려 시대 평양은 지금 분명해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다른 겁니다. 근데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면 학문적인 측면이나 그건 제도권이건 제약권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연구를 좀 깊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구 수준은 양쪽 다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은요. 어느 한쪽 진영도 아니고 정말로 제가 모든 자료를 대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제도권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학자라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거나 기존의 학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백과사전이나 교과서에 없는 것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평양 딱 하니까 어떤 미국의 하버드라고 마크 바잉턴이 내가 박사학위 때도 내가 초청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래도 영어로 해서 박사과정에 우리 역사를 부여를 연구했어요. 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부여 연구인데 지도교수가 위존성 교수예요. 길림대학에. 그거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영어로 하버드에서 고대사에 대해서 매년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급의 절반을 대고 그 다음에 회의비도 보조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고대의 평양을 지금 평양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잘렸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제야사학자에서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등원해갖고 이런 사람한테 돈 대주지 마라. 월급 절반 안 주니까 하버드에서 그 사람 돈 주고 한국 역사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려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어로 우리 역사가 학술대회를 한다거나 책이 안 나옵니다. 닭을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위 쇼비니스트적인 그런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세계사 속에서 우리를 사를 자리매김하는데 어떤 전술과 전략을 써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상황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 실수했다고 합시다. 그냥. 그 많은 논리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갖다 닭 잡듯이 계란 낳는 닭 잡듯이 잡아버렸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중국한테 가서 자살이라도 했습니까? 평양 문제가 그렇다면 이런 거 가서 이 건물에다 폭발을 시켜야죠. 그 정도라면. 예. 없다 이거야. 나는 학자나 제약적으로 다 비겁하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장해서 그거 뭐 밥 먹고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제가 80입니다, 내년에. 나는 어느 쪽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학술적으로 옳다는 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간 더 할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80이니까. 그러나 하는 동안은 하겠지만 나는 걱정돼요. 과연 이런 학자와 또는 제야에서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만조선, 옛나라 사람 뭐 다 아는 거예요.